자, 제가 오늘 이제 조금 방송이 길어집니다만 제가 오늘 실리콘밸리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자, 제가 오늘 컨센서스 2022 어제 뉴욕 시간 일요일까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오늘 방송을 꼭 제가 지키고 싶어서 새벽 2시 반에 텍사스에서 출발했습니다. 호텔에서 2시 반에 나와서 공항에 3시 좀 넘어서 가가지고 5시 반 비행기를 타고 정말 비행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거쳐서 왔냐면은 미국 대도시니까 아마 감이 있으실 것 같은 텍사스 주에서 디트로이트로 갔다가 디트로이트에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한 3시간 가까이 디트로이트로 날아온 다음에 이거 비행기 출발하는데 정말 불안해서 시장을 못 보겠더라고요. 뭐 코인 전날 밤부터 새벽 2시 반에 출발하는데 제가 혹시 잠이 들면은 비행기를 놓칠까 봐 잠을 안 자고 시장을 계속 봤는데 이 셀시우스 사태가 나면서 막 미끄러지는 게 보이는데 공항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한 2시간 반 동안 디트로이트까지 오스틴에서 날아가는 동안 이게 어떻게 됐을까 불안한 가운데 다시 인터넷을 쓸 수 있을 때 1시간 정도 디트로이트에서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시 이거 업데이트를 하고 이 파워포인트를 비행기 안에서 만들고 공항에서 만들고 다시 1시간 반을 날아서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자마자 다시 공항에서 집에도 못 가고 지금 3시간 전에 방송 3시간 전에 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꼭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제가 이거 시작 방송하기 직전에 가격을 봤는데 23,000도 붕괴됐죠. 정말 지난주만 해도 28,000이 붕괴됐다, 3만이 붕괴됐다. 거기서 박스권에서 움직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단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23,000달러가 붕괴가 한번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11시 뉴욕 시간으로 점심때쯤 다시 일시 회복을 했다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회복을 어느 정도 했다가 다시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23,000달러가 다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셀시우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서 17%나 하루에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총이 오늘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9,600억 달러 이게 코인마켓캡이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캡처했는데 작년 11월 10일쯤에 전체 가상화폐 시총이 약 3조 달러 가까이 갔었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1월 1일만 해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2조 1,6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55%나 떨어져서 오늘 드디어 1조 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유니스님 보시면은 2.5년 정도는 암흑기가 아닐까 싶네요. 되게 시장을 보는 눈이 역시 유니스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텍사스에서도 그런 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로스빌리님 강행군 하셨다고 해주셔서 정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게 갈 때 올 때 제가 방송을 정말 여러분하고 만난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갈 때 올 때 다 새벽 비행기만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야 여기 시간 저녁에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다녔는데 그래도 이 부분 여러분 제가 너무 낙관론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한번 좀 긴 호흡에서 시장을 보는 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이거 정말 쇼킹한 일이었죠. 바이낸스 세계 1위 크립토 거래소가 비트코인 인출이 안 되는 그런 중단 상태가 있었습니다. 뉴욕 시간 오전 8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 밤 9시였는데 바이낸스 CEO가 자업 창펑이 갑자기 트윗에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잠깐 중단 중개했다. 30분 내면은 수리가 복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이낸스 같은 데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안 되는 건 이건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30분 내에 된다. 계속 트윗을 몇 번 띄웠어요. 근데 고쳐주지 않다가 결국은 3시간 55분 동안 마비가 됐다가 뉴욕 시간 오전 점심시간 직전에 복구가 됐어요. 지금 오늘 장의 흐름을 보면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구가 되면서 회복이 됐던 겁니다. 이 영향을 뉴욕 증시가 그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투자 심리가 얼마나 지금 오늘 셀시우스 사태가 나서 불안했는데 여기까지 그냥
이게 오비락인지 아닌지 저도 그건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바이낸스가 너무나 많은 좀 이 거래 볼륨이 생기면서 감당을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백럭이 생겼다고는 했지만 정말 이게 뭐 의도적인 건 아니겠죠. 뭐 그렇게 할 회사는 아니라고 믿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말 설상가상으로 오늘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요소입니다. 자, 근데 제가 뉴욕 시간으로 제1 세계 최대 가상화폐 블록체인 컨퍼런스 컨센서스 2022년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게 마지막 세션이 바로 자오 창펑의 세션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듣고 오려고 이제 일요일까지 거기 있었는데, 자, 오늘 이 자오 창펑이 얘기한 거는 참고로 셀시우스 사태가 터지기 전입니다. 직전입니다. 직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는 좀 참고로 하시고, 자, 수년간 제가 30분 정도 디스커션 하는데 쭉 정말 한마디도 안 빼놓고, 심지어 아주 요즘은 유용한 앱이 있습니다. 딕테이션을 해주는 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분이 약간 10살 때 캐나다로 갔는데 중국 아직 억양이 세게 영어에 남아 있어서 조금 제가 영어가 아주 네이티브처럼 유창하진 않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그걸 딕테이션 하면서 보면서 이 실제 디스커션 하는 걸 들었는데 분명히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암흑기가 올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는데 고용을 더 늘리고 M&A를 활발하게 나서야 할 시기라고 본다. 겨울 크립토 윈터로 가는데 이럴 땐 레버리지를 쓸 시기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세계 1인자답게 뭐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새 사업에는 실패가 있기 마련이다.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어떤 도전을 하다 보면은 뭐 상처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 그거 문제다. 그런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루나 사기는 아니었다. 이 바이낸스도 엄청나게 투자했죠. 그러면서 많이 손실을 봤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을 어느 정도 돌려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누군가 실패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루나라고 직접 얘기도 안 했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같고 시장에 충격이 오니까 사기는 아니었지만 재앙적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은 공동 부유라는 그런 가치를 새로 내세웠죠. 이 핵심 가치가 이제 내세우면서 중국이 크립토에 대한 규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낸스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블록체인 여전히 초기 단계다. 지금 긴 트랙에서 보면은 마치 인터넷이 나와서 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세상을 크게 변화했지만 그 입구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단계다. 아직 블록체인 크립토 여전히 초기 단계다. 하지만 기술은 잠재력이 있고 기회가 있다. 주류 언론은 회의적이라고 계속 우리를 패대기 치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인터넷 초기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TV야, 라디오야. 사람들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을 때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얘기죠. 이메일로 뭘 주고받게 할 때 이게 형사 기소를 당할 뻔했죠. 이메일로 뭘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허용을 해주면 안 된다. 처음에 가상화폐를 이제 사기라고 이제 두들겨 팼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인터넷도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자오 창펑이 강조한 거는 이 자산의 클래시피케이션 관련해서 분류를 통해서 증권이냐 아니냐 지금 수많은 논란이 몇 년째 되고 있죠. 이건 당연한 거다. 세상에 없던 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분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가 발전을 하려면 적절한 자산 분류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두바이에서는 새로운 행정기관이 관할을 하고 있다. SEC하고 이런 데하고 미국에서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이게 내가 증권으로 보고 이제 SEC 이게 내 관할 분야다. 아니다. 이건 상품이다. CFTC 이런 데서 해야 된다. 지금 논란이 미국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처럼 선진적인 어떤 행정 시스템도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춰서 행정기관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좀 전에 오늘 이 와중에 인출 중단 사태를 일으키고 오늘 다시 이 자오 창펑을 CZ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는 뭐 이 업계에서는 이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CZ라고 아예 그냥 계속 그렇게만 부르고 본인 트위터 계정도 CZ라고 돼 있는데, 자, CZ가 올린 거 보면은 77년생이죠.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을 만든 창업자와 2014년 5월 달에 만났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가장 8년 전인데 8년 전에 만난 게 마지막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파리에 굉장히 큰 마크롱 대통령이 만든 그 컨퍼런스죠. 비바테크에서 같이 디스커션을 한다. 물론 뭐 화상으로 만나지만 거기서 만나길 바란다. 이런 걸 올렸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난 사람이 이제 디스커션을 이번 주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왜 올렸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큰 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목요일 날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 정말 이 컨센서스 2022 행사를 가서 17,000명이나 와고 나흘 동안 행사를 했는데 정말로 텍사스 기온이, 그 오스틴 기온이 정말 이례적으로 6월 날씨치고 42도까지, 섭씨로 42도, 화씨로는 11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정말 덥고 그 움직이자마자 땀이 막 절절 나는 거였는데 정말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17,000명이 왔는데 뭐 이런 등록한 사람만 17,000명이고 이 컨퍼런스를 기획하기 위한 어떤 뭐 무대 관련된 업체 뭐 이런 다 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왔는데, 여기서 숱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 크립토 윈터에 어떤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세상을 앞서서 개척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실무자, 젊은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젊은 사람하고 최대한 많이 대화를 해보자 하면서, 제가 이거는 그냥 대고 막 찍어본 사진인데 이분의 얼굴이 굉장히 지금 인상적이지 않나요? 되게 정말 뭔가 이 절규를 하듯이 지금 막 길거리에서 그냥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부스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깨를 부딪히면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거는 옥석가리가 이제 제대로 되는 시기가 왔고, 공교롭게도 이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스테이블 코인도 제가 USDC 같은 게 점점 오늘 같은 날에 흔들리지 않았던 점, 근데 테더 같은 데가 흔들린 점, 이거는 상상 못할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나타나면서 정말 이제는 과점화되면서 이제 승자 독식의 시대로 가기 위한 뭔가 이제 채를 흔들는 시기가 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유틸라이제이션, 이제 이게 가상의 세계에서 떠도는 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 세상의 어떤 서비스에 연계돼서 하는 그런 서비스와 실질적인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살아남는다. 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큰 제가 느낀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스를 설치했던 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은행인데 이름이 커스터머스 뱅크라는데, 여기에 화두가 Let's take on tomorrow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이제 미래를 차지하자 뭐 이런 뭐 약간 의역을 하면 그런 뜻이겠죠. 자, 이런 전통, 제가 이 은행은 저는 뭐 크립토 관련된 은행으로 신규 신설 은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화를 해봤더니 자기네들도 전통 은행인데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컨센서스 2022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여러분께 뉴스 하나 뭐 알려드리면은 컨센서스 2022가 뉴욕에서만 열렸는데 내년에도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고 4월 말에 열린다고 마지막 날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뭐 예약하시는 분도 시작이 된 것 같고, 제가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도 뭐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불리시한 사람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는 시장은 오늘 보여준 걸 보면은 가상화폐에서 좀 더 스마트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고 거기서 어떤 흐름을 보인 게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인디케이터가 선행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뉴욕 증시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해졌다고 생각이 오늘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가상화폐 관련된 시장 동향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투자를 하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시장을 좀 더 이해를 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큰 그림에서 숲을 보시면서 나무를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여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